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 경제가 붕괴하고 있고 유럽은 이미 근본이제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왼쪽 차트는 다우존스의 월봉 차트입니다. 다우존스가 11월 달에 크게 올랐고 전고점을 돌파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이번 달에 크게 올랐고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도 이번 달에 크게 올랐고 전고점을 돌파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주식시장이 회복하고 있고 전고점을 돌파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수익이 낮거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S&P 500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상위 7개 주식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전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올해 시장 수익의 대부분은 S&P 500뿐만이 아니라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에서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집중도가 높은 7개 주식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급등이 시장 지수를 왜곡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듯이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만 올랐습니다. 이들이 도합 71% 올랐습니다. 근데 이들을 뺀 나머지 S&P 500 지수는 19%, 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미국 증시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예측하지만 거의 모든 데이터는 붕괴, 즉 경착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08-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택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 파산을 시작했는데 데일리 켈러 뉴스 파운데이션과 인터뷰한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이미 훼손된 은행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상당한 수의 파산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조사 그룹 트레비의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에 상업용 모기지 담보부 증권에 포함된 모기지 30일 이상 연체가 1년 전 2.96%에서 현재 4.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데스먼드 레치만은 상업용 부동산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고 은행 시스템 복원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시맨 앤드 웨이크필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무실 공식률이 2019년 13% 안팎을 맴돌다가 2023년 3분기 기준 20% 안팎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레치만은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경제 회복에 큰 위험이 되는데 연준과 시장이 이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 경제지표 LEI가 10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월 대비 0.8% 하락했습니다. 하락 예상치는 0.7%였습니다. 선행 경제지표가 19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리먼 사태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세입니다. 리먼 사태 발생 1, 2년 전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선행 경제지표가 2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에도 불구하고 선행 경제지표는 전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2006년 3월의 최고치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년 대비 7.6%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붕괴를 제외하면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가장 큰 전년 대비 하락에 가깝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19개월 폭락해서 2006년 3월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는 이렇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74%가 소비로 구성되는데 미국 소비자가 구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 임차인이 수입의 무려 30%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고 한 푸드뱅크 임원은 USA 투데이에 지금 내 경력 중 최악의 배고픈 비율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매은행 웰스파고가 일주일 만에 지점 13개를 폐쇄했고 미국 근로자 전체의 시간당 평균 수입이 3.32% 감소했습니다. 수요 부족으로 버거킹의 주요 프랜차이즈 3곳이 파산을 접수했습니다. 바이스 미디어는 수십 명의 직원 해고를 발표했고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올해 이미 거의 2만 개의 미디어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마존이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있고 시티그룹이 대규모 정리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연방 세수가 2022년 3분기부터 감소하고 있고 미국 가구의 80%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더 가난합니다. 화물 물류 부문에서도 대규모 해고와 파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2010년 이후 가장 느립니다. 이제 최종 게임이 도래했고 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월가의 저명한 분석가이자 금융저술가 루비노는 미국 정부가 현재 위기 수준의 적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적 죽음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노는 부채가 늘어나고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오르고 이로 인해 부채가 더욱 늘어나서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있다. 미국의 공식 부채는 33조 5천억 달러이고 매년 1조 7천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1조 달러는 이자 비용이다. 전체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 원조를 가장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한 군사비 지출을 하게 되면 사회는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70년 신용 슈퍼사이클의 폭발 단계에 있다. 그런 일은 연착륙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강력한 타격으로 끝나고 타격은 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대규모 재설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거품이 폭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노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며 어느 시점에서는 구매력 측면에서 자유낙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모두가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체 실험을 포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향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이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고 근본이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GDP 대비 근보유고를 유로존 및 유럽 이외의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유지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금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금 보유량이 새로운 근본이자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국제 근본이자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증해 줍니다. 왼쪽 차트는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외환 보유고를 보여줍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 GDP 대비 근보유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근보유고를 늘리고 있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GDP를 백업할 수 있는 근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검정색 막대는 GDP이고 이 살색 부분은 근보유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근보유고가 GDP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근본이자를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